말하는 곱슬이도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는 없는 것이 있어요. 백두산 총석. 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화소나 이런 그 화질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의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가 없고 북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바일 네트워크망이 있습니다. 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북한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북한 스마트폰 이름? 지능형 손전화기 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진짜 부르는 이름도 다양하고 뭐 앱이나 뭐 기능들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네. 오늘도 이어서 북한의 이동통신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희 박사님 그리고 남인희 씨 감사합니다. 예. 이 스마트폰이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은 사실 이제 본격화된 게 그렇죠. 11년 돼서 2007년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네. 네네. 근데 정말 완전히 삶이 달라졌잖아요. 아, 진짜 저는 스마트폰 없이는 절대 단 1초도 못 삽니다. 진짜. 그렇죠. 자명종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올 봄에 이제 평양을 다녀왔는데 맞아요. 그때 휴대전화를 안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챙겨야 되는 게 손목시계 따로 챙겨야죠. 그렇죠. 자명종 따로 챙겨야죠. 알람. 그렇죠. 알람이 아, 안 되니까. 그리고 카메라 따로 챙겨야지. 이야, 진보다리가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분해해 볼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 이제는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 삶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어떠세요? 네. 가장 중요한 그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도 9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게 전보가 이틀 만에 왔기 때문에 제가 가니까 이미 장례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통이 안 되던 북한 사회에 평양에서 양강도 해산으로 다 소통이 되고 친구 간의 소통, 가족 간의 소통, 이웃 간의 소통, 이 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주민들이 삶의 생활 수준이 완전히 싹 달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일단은 뭔가 좋아하는 데는 핸드폰이 나왔을 때 뭔가 희망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한국 드라마 보면은 다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사회도 이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정말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이따 스마트폰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진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오, 네. 우리도 뭔가 이제 좀 잘 살 것 같아, 있어 보여, 뭐 이런 건가요? 정말 이제 우리한테 자유가 뭐 어쩌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진짜 듣고 보니까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이 이렇게 늘면서 뭐 생활 뭐 변화나 생활의 어떤 일상 변화나 또는 이런 마음 같은 것도 많이 변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변화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평양 지하철 안 모습입니다. 지금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죠. 노동신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굵은 글씨체로 이게 돼 있고요. 몇면 기사인지도 보기 쉽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 직장인들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막 검색하고 있는 거랑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비슷하네요. 네. 자, 이 화면은요, 요리대회 소개 영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요리를 촬영하는 모습이 보이죠. 미니 씨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인증샷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놀러 가면 어디서든 찍고 저희도 제가 요리학원 다닐 때 좀 요리대회 가곤 했었거든요. 요리들 많이 찍고 뭐 갔다 왔다고 하는 친구들끼리 또 앞에서 찍고 막 그런 거 많이 셀카도 많이 찍고. 자, 뭐 화면 보니까 이제는 북에서도 스마트폰 없으면은
되게 허전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기능들 또 어떤 걸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처음 나왔을 때 저희는 이런 젊은 사람들은 그 한국 드라마를 그 핸드폰을 통해서 다운받아가지고 노래도 듣고 그다음 책도 보고 한국 소설도 보고 네,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정말. 아니 휴대전화로 남한 드라마를 어떻게 봐요? SD 카드, 내 북한에서는 T 카드라고 하거든요. 정말 엄지손가락 손톱만한데 그 북한 옛날에 한 2012년도부터 나온 핸드폰을 보면 옆에 그 꽂는 구멍이 있어요. 그거를 그거 용량이 한 4기가 정도까지 되는데 거기다 영화, 드라마 한 편 다운 받아가지고 그거 되게 작아가지고 숨기고 다니기도 엄청 좋거든요. 잘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멀리 끼워놓고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한 드라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한 드라마 보다가 그거 부러워서 휴대전화를 샀는데 또 그 휴대전화가 한류를 확산시키는 그런 기능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김영희 박사님 북한에 계시던 게 한참 전일 텐데 그때와 비교하면은 엄청난 변화죠? 어우, 천지개벽? 어. 예. 제가 떠날 때 2002년이었으니까 그때로부터 13년도 이제 이 스마트폰이 그때 슬슬 아리랑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때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진짜 북한도 그렇게 변할 수 있구나. 전 정말 떠날 때 이렇게까지 변할 상상도 못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이 언제부터 됐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저국에서 2008년 12월 15일부터 3세대 이동통신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이동통신망은 2008년 12월이죠. 그 이집트의 통신회사인 오라스콘과 북한 최신성이 합작을 해서 고려링크라는 이름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이에요. 한 2002년, 3년 언저리에 한번 또 개통을 했었죠. 그러니까 2003년도에 나왔는데 태국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때는 간부들 중심으로 주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2004년 평안북도 영천군에서 폭발 사고가 났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실시간으로 그게 남한까지 정보가 온 거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때부터는 이게 정말 테러라든가 아니면 바깥으로 유출하는 정보 통신의 수단이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단속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휴대폰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에 중단이 됐다가 4년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가 되고 본격적인 휴대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3세대 이동통신, 북한의 초기 이동통신 광고 같습니다. 현재는 1차적으로 음성과 단문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이동통신은 무슨 뭐 우리 3G, 4G 뭐. 네, 지금은 그죠? 네, 5G까지.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북한은 지금 3G라고 하죠. 3세대 통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어떤 전문가가 그러니까 탈북민도 전문가가 있어. 그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그 우리 문자 보낸 데는 문자 보내면 죽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 보내는데도 2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조금 가장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걸린다는 거죠. 명절 같은 때, 설날 같은 때 그 새해 인사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혼선이 돼갖고 그 메시지가 6월 달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런 적도 있어요. 그 뭐 이상한 사람한테서 메시지가 날아오고 다 이게 뭐 혼란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었어요, 정말. 아직까지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아니, 저희도 뭐 몇 시간 후에 올 때는 가끔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산간지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는 이게 터지지 않는 것도 있죠, 사실. 그렇죠. 예. 자,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북한 스마트폰을 가져다 놨는데요. 이게 이제 지능형 손전화기. 검색도 되고 다 돼요. 책도 보고 정보도 보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검색은 되는데 인터넷은 안 된다. 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설명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말하면 인트라넷.
이걸 통해서만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인터넷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디 뭐 중앙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서 공급하는 자료들은 인터넷처럼 검색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북한 내에서만 되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이런 제한 가운데서도 엄청난 돈, 뭐 최소한 300불 내외, 비싸요. 그보다 네. 더 많이 주고도 휴대전화를 산다. 그럼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드라마에서 핸드폰을 제일 먼저 받고 그게 우리 그 북한에 왔다 아 진짜 들고 싶고 정말 가져보고 싶다 이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이 없으면 연애를 못할 정도거든요. 필수품이네요. 왜 연애를 못해요? 뭐 어디서 만나자 이게 그냥 뭐 저 예전처럼 집 전화로 이선 전화로나 뭐 공중 전화로 막 이렇게 뭐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만나자 보고 싶을 때 보고 뭐 아무튼 연애도 되게 발전한 것 같아요. 그거 덕분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필수품이라고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북한 사경제, 나아가서는 북한 경제죠. 거의 확 바꿔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반인들은 그냥 어린이라든가 뭐 대학생들은 자기가 그냥 뭐 생활에 필요해서 하지만 성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이 필요해서 스마트폰이 필요한 거죠. 비록 내가 400달러가 1000달러를 주고 산다 하더라도 그 돈은 금방 뽑는 거죠. 이 스마트폰 때문에 북한에 없던 운송, 택배, 그다음에 자금 결제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됐는데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원래는 내가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건을 주고받으려면 네. 내가 무조건 갔어야 됐어요. 예전에 그렇게 갔다 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둥해지고 기차에 화물칸에 앉아서 열흘 20일 거기 앉아서 가야 돼요. 가서 돈도 그 자리에 가서 상대한테서 받아가지고 다시 돈을 내가 몸에 차고 와야 됐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동차, 버스가 물건을 딱 갖다가 저기 부산에 갖다 주고 부산 물건을 서울로 갖다 주고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요,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그 장사하는 분들은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효율적인 부분도 있겠어요. 가격이나 이런 것도. 우리 동생이 제대돼서 왔는데 딱 와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군대에서 와보니까 이거 나도 저 장사하는데 좀 도와야 되겠다 하고 한 게 뭐냐면 제가 살던 고장에서 쌀을 사가지고 저 한경북도로 날아갔어요. 그게 뭐냐면 한경북도하고 이 사이에 가격 차가 심하니. 근데 지금은 다 정보 교환이 되니까 여기서 사서 저기가 판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쌀 가격도 거의 평등하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이 평준화를 거의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3,000원인데 함경도는 5,000원이었다. 오. 그러면은 전화해 보니까 아니 여기 뭐 평성은 3,000원인데 왜 거기는 5,000원이에요? 깎아주세요.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장사도 더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러면 남인희 씨 이제 젊은 분이었으니까 요즘 뭐 북한의 배달도 막 시켜 먹는다면서요? 제가 있을 때는 그냥 유선 전화로 앞에 있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식당에다가 그 뭐 식당이나 맛집 이런 데다가 그 뭐 포장 좀 해달라 해놓고 가서 그냥 이렇게 가져오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지금은 핸드폰에 앱이 내장돼 있죠. 예를 들면 평양에서 지금 온라인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그러면 옥류라는 이래 쇼핑몰이 있어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 옥류가 있어요. 그럼 거기 인기 상품들이 쭉쭉쭉 나와 있고 모든 기업에서 생산한 물건들 여기다 다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쭉 보고 이게 또 뭐냐 북한에 카드가 도입이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카드로 쭉 해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없던 택배업 같은 것도 생긴 거고요. 시간도 달라지고 뭐 산업이 이렇게 직종들도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유통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활용이 뭐 이제 쇼핑몰이라든가 이걸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북한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전 지역 사람들이 다냐? 이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지금 평양시에 국한돼 있고 지금 그것이 평양시에서 대도시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 시장만 보더라도 500만 대 잡고요. 그게 한 300달러씩만 잡으면 얼마입니까? 15억 달러인가요? 그러니까요. 단일 품목 15억 달러 시장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좀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